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과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공식과 문제를 다 풀어봤을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 선생님 문제를 봤더니 1, 2, 3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거는 4번부터 풀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4번부터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4번부터 한번 보자. 세수 ABC는 이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거 뭐였지?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뭐를 생각해야 되겠죠? 등차 중앙을 생각해야 되겠지. 자, 세수 A4, B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거는 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뭐를 이루는 거지? 등비 중앙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등차 중앙부터 한번 해보자. 가운데 거의 2배는 나머지 더한 거와 같고,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곱한 거와 같다. 결국은 요거를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더니 B는 2A 빼기 4가 돼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점 보자. 그러니까 A에 2A 빼기 4가 16이 돼서 정리해주면 2A 제곱 빼기 4A 넘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해주면 A 제곱 빼기 2A 빼기 8은 0. 자, 그러면 요 식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4, 2, 8 이수분해 할 수 있죠, 요거. 그러니까 A 빼기 4 A 플러스 2는 0. 그래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A가 4하고 마이너스 2야. 그랬더니 요거 보자. A가 4하고 마이너스 2야. 근데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조건. 그러면 이제 B값을 구해야 되겠지. B값은 A가 4일 때 B값은 8에서 4.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요 주어진 조건에 맞는 거는 결국은 요것밖에 없네.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8. 얘와 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뭐를 구하여라?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셔. 이거는 뭐를 이용해?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요거 이용하면 되겠지.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AN은 뭐 이거 어떻게 되라? A1은 등차 수열에서 배운 거.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여러분들 요거는 등차 등비하고 아무런 무관하게 다 성립한다라고 요걸 이용하면 되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등비수열 합 그거를 힌트로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그 힌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 정통적으로도 한번 풀어보자. 자,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 A1은 S1이지. 그러면 한번 보자. A1은 S1이야. 그러니까 2 곱하기 1 빼기 1이 돼서 1이 돼. 그러면 A에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니까 Sn이 얘니까 2n 빼기 1에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지? 얘는 2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랑 계산을 해주면 2의 n-1. 그래서 A에는 2의 n-1.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자, 약간 선생님의 주어진 힌트, 아까 등비수열의 합 이용했을 때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다.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n제곱 빼기 3. 여기 보니까 얘랑 같고 빼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 R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났어. 첫째 항만 구하면 돼. A1은 어제 3의 제곱 빼기 3이니까 얼마야? 9 빼기 3이니까 6이야. 그러니까 A에는 6 곱하기 3의 n-1제곱. 공비가 R이니까. 물론 얘는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얘가 뭐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한번 보자. 자,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할 텐데, 이 문제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 유형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 천천히 풀어봅시다. 2014년도에 50만 명인 인구가 3년 동안 매년 2%씩 감소했대. 2017년도에는 이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일단 2014년도부터 50만이야. 생략합시다. 그러면 2015년도에 50만에다가 빼기 2%씩 감소했으니까 50에 얼마가 되는 거지? 100분의 2니까 0.0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50에 1 빼기니까 뭐가 되는 거지? 0.98이 나오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50에 1 빼기 0.02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 자, 2016년 한번 보자. 2016년 50 곱하기 0.98에다가 빼기 50 곱하기 0.98에다가 곱하기 0.02. 그러면 얘도 한번 얘를 정리해보면 50 곱하기 0.98 1 빼기 0.02 해서 정리해주면 50 곱하기 0.98의 제곱. 그럼 약간 힌트가 나오겠네. 그럼 2017년도는 어떻게 되겠어? 50 곱하기 0.98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201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씩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할 때 2027년도에는 도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2018년도 한번 볼까? 여기서 살펴볼까? 2018년도는 50 그냥 곱하기 빼놓고 자 0.98의 세제곱인데
1% 늘었어. 50에 0.98의 세제곱에 곱하기 0.01. 이거는 뭐 얘는 어떻게 되더라? 50에 0.98의 세제곱에 1 더하기 0.01이니까 얘는 50 0.98의 세제곱에 그냥 1.1 이렇게 써줘도 되겠지. 자. 2019년도 한번 보자. 2019년도 50에 0.98의 세제곱에 1.1에 더하기에 50에 0.98의 세제곱에 1.1에 곱하기 0.01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뭐 이렇게 요 부분을 다 계산을 해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50에 0.98의 세제곱에 1.1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2017년에는 일인데 18년, 1년 지나니까 1.1이 생기고 2년 지나면 제곱이 생기는 거야. 그럼 2020년에는 어떻게 되겠어? 50에 0.98의 세제곱에 1.1의 세제곱이 되겠지. 3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총 10년이 지나니까 2027에는 50에 1.1이 아니라 0일이 되겠지. 1.01 1.01이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98의 세제곱에 1.01의 10제곱이 나오겠지.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실제 문제상에서는 요 값을 다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전자계산기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한 거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시험이나 어느 곳에서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기 주어진 보기에 이런 데다가 값을 정해준다. 값을 정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나중에 단리복리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이야. 어떻게 보면 수열은 여기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등차, 등비 수열을 다 배운 거야. 뭐야? 등차, 등비 수열을 여기서까지 다 배운 거야. 어떻게 보면 수열의 합을 배우려고 그런 거야.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문제에서도 뭐 등비 수열, 등차 수열보다 이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열의 합이 도대체 뭔지 알아뒀으면 제대로 알아뒀으면 좋겠다. 수열. 여러분들 수열은 뭐라고 배웠지? 수를 나열하는 건 다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 단위에서는 뭐가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루는 걸 수열로 정의했기 때문에 규칙을 여러분들이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규칙 중에서 등차, 등비 가장 대표적인 걸 이용했을 거야. 수열의 합. 자, 그러면 등차,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어떤 수열도 이제 합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등차, 등비 수열 말고도. 자, 합은 앞으로 합은 영어로 뭐냐면 썸이지, 썸. 썸. 합은 썸이야. 그런데 이 기호를 만들 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썸 S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문자 따고 왔어. 그리스 문자를 따서 이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뭐냐면 시그마야. 그래서 이 시그마는
무슨 뜻이냐면 더해라 라는 뜻이야. 왜? 썸에서 왔기 때문에 시그마는 더해라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합의 기호 시그마가 나와 있어. 그래서 합의 기호를 시그마로 정했다. 그리스 문자 S에 해당하는 문자. 자, 그러면 더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무작정 더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식을 써놨어. 얘는 어떻게 식을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된다. 이 K와 이 K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할 때 이 K와 관계되는 것만 더하라 라는 뜻이야. 이 K와 관계되는 것만 더하라. 그래서 K가 1, 2, 3, N. 그래서 K가 1이다 라고 하면 1만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라 라고 했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 라고 했어. 이거를 그 전 시간에는 뭐라고 배웠지? SN이라고 했어. SN. 그러니까 SN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기호로 많이 쓰이는데 얘는 이제 앞으로 이 시그마를 줘야겠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드시 첫 번째 항일 필요는 없어. 이것처럼 K는 M이라고 하면 얘를 첫 번째 N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 라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시그마는 항상 뭐 어디부터를 봐야 되냐면 물론 요 기호도 봐야 되지만 시그마를 할 때는 요거 얘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중요하다. 또 어디에서 끝난지도 중요하다. 항상 N번째 항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N-1번째 항까지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그마를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얘가 K일 때 K에 관계되는 것만 다 알아. 두 번째, 얘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봐라. 얘가 또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봐라 라는 거야. 요 그림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베이직 컨셉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수열의 합은 일반적으로 AK 쓰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쓸 수 있어. AK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여기처럼 얘가 K일 때는 AK로 하지만 얘가 I일 때는 I로 바꾸고 J일 때는 J로 바꾼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다.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SN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를 구해야 된다? 일반항 AN을 구해야 돼. 일반항. 요 일반항 AN을 구해야 돼. 자, 그럼 AN을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K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N 대신에 뭐를 바꿔서 구입한다? K로 바꿔서 AK로 대입한다. 마지막으로 시그마를 붙여서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한번 보자. 개념 확인. 시그마 이하기 한번 보자. 시그마 이하기 한번 보자. 시그마 이하기 합의 기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자, 2, 4, 6 일반항 뭐지? 20. 일반항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 2고 공비가 2니까 2K야. AN은 2N이야. 그러니까 N을 K로 바꿨으니까 2K. N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첫째 항. 그러면 20은 N에다가 10을 대입했으니까 10번째 항. 10번째 항에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물론 마찬가지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여기에서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AN이 뭐야? AN이? N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I니까 I 제곱으로 쓰고 N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얘가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항. 10의 제곱.
얘가 n 대신 10에 대입했더니 10의 제곱이야. 10항.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얘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 1, 3, 5, 29. 얘는 무슨 수열이냐면 합이 2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겠지. 그러니까 A에는 첫째 항 1 플러스 n-1 곱하기 2. 그러니까 2n-1. 이제 끝났어. 써보자. 시그마. 뭘로 할까? K로 할까? K는 첫째 항 1 대입하면 1 나오지. K에다가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K는 29가 나오려면 N에다가 10 대입하니까 얘가 10. 그랬고 얘가 K니까 어떻게? 2K-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보자. 얘는 무슨 수열일까? 계속 2씩 곱해졌지. 등비 수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에는 첫째 항 1, 2에 n-1제곱. 그러니까 2에 n-1제곱. 자, 그럼 이제 얘는 반드시 K로 할 필요 없으니까 I로 고쳐볼까? 개념 확인처럼 시그마. I는 1에서. I는, 보자. 여기다 N에다가 1 대입하면, 요 식에 N에다가 1 대입하면 1 나오지. 그러니까 I는 1부터. I는 1부터. 여기에서 I는 1부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려면 얘가 뭐를 대입하면 되지? n을 대입하면 되지. n을. 그러니까 i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하면 되지? 2i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문제 1번. 다음을 합액이요.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는 합액꼴로 나타내시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얘는 AK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끝났지. 얘는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까지 더하라는 5까지 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지. A1은 4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3. A2는 4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7. A3는 11. 이건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죠. A4는 15. A5는 19. 이제 끝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3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5 더하기 19.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여러분들도 얘는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얘가 AI라는 거 알고 있어요. AI. 그래놓고 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A1부터 A10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뭐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죠. A1은 얼마? 3분의 1에 1 빼기 1이니까 1. A2는 3분의 1에 2 빼기 1이니까 3분의 1. A3는 3분의 1에 3 빼기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 눈에 보이죠? A4는 계속 3분의 1씩 곱하간 거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더하면 되는 거다? 3분의 1의 9제곱까지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AJ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다? AN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거 있는 것처럼 A1은 얼마야? 1 곱하기 2분의 1. A2는 2 곱하기 3분의 1.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죠. A3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n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시그마의 기본 성질 한번 보자. 여러분들 저번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시그마는 더하라는 기호인데 얘가 K일 때는 K에 관계되는 것만 더하기 때문에 요 C는 시그마 바깥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2번 같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K는 1인데 N이야 N. 그런데 C는 K와 관계없어. K와 관계. 여기에는 이렇게 K와 관계없다라고 써주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CN이 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이야. 그냥 C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얘는 뭔 뜻이냐면 C를 n번 더했다라는 뜻이야. C를 n번 더했다라는 뜻이야. 요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다. 요거 여러분들 실수할 확률 많아요. 요거 실수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시그마는 무슨 기호라고 했지? 시그마는 무슨 기호라고 했지? 합의 기호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 중에 뭐와 뭐만 성립하냐면 덧셈과 뺄셈에 의해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곱셈과 나눗셈은 안 돼요. 곱셈과 나눗셈은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사실을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뭐 개념 확인 시그마의 성질 이해해가지고 쭉 설명해 줬는데 그 내용을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내용 전부 다 이해를 해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보자. 시그마는 요 덧셈과 뺄셈일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얘가 뭐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이니까 요 2와 5는 K에 관계없이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더라? 2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 플러스 5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BK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3. 이제 끝났죠. 얘가 얼마라고? 10. 얘는 10. 얘가 얼마라고요? 5. 그러니까 20 더하기 25. 여기에는 K와 관계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랑 얘랑 곱한다. 그래서 얼마? 30. 계산해서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 문제는 똑같지. 자, 보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해하면 빠르다라고 했지. 얘는 뭐에 관한 식이다? 두 번째로 뭐에 관한 식이다? K에 관한 식이니까 6과 5는 K하고 관계없으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6에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 더하기 5에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BK. 그러면 이제 끝났죠. 6 곱하기 얘가 얼마다? 4. 그러니까 6, 4, 24 더하기 얘가 얼마다? 9. 5, 9, 45. 계산하면 69가 나오겠지.
2번도 마찬가지지. 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 중에 덧셈 뺄셈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 자, 두 번째. K에 관계되는 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7과 2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7에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 빼기 2에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P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3.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얘가 4고 얘가 9니까 4, 7에 28 빼기 2, 9, 18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다라니까 60. 자, 끝났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돼서 70.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은 간단하면서도 좀 나중에 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시그마 합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니까 시그마에 여러 가지 성질 나오고 공식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고생했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